어제 송영길 전 대표 일방적으로 출두를 했다가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날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잡아다가 별건 수사를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검찰 아닙니까? 누구라도 검찰 특수부가 지명을 해서 일단 알려진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현장에 없었던 송영길 전 대표, 그래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30일 검찰에 송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냈는데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 남아있는 게 없는 초기화된 상태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냈더라고요, 송 전 대표가.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핸드폰 뺏겼을 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쳤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그런 적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거는 본인의 권리예요. 묵비권이기 때문에 권리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내용을 지우는 거는 증거인멸 범죄입니다. 예. 범죄예요. 물론 이제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그 사람은 처벌 안 해요. 그러나 이게 다른 사람이 가담하거나 또는 이게 다른 사람이 지우는 걸 도와줄 때는 증거인멸죄입니다. 따라서 저는 핸드폰의 내용을 지우는 것은 범죄 행위다. 처벌자를 떠나서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는 이게 완전히 검찰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핸드폰을 뭐 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든지 이건 아니고 다 지워서 이게 완전히 깡통 빈 걸 검찰이 수사라고 갖다 준다? 물론 이제 일부는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지워진 거면 뭐 몇 퍼센트 정도는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지만 100% 복원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여기 포렌식 입회 보니까 포렌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확실하게 잘 되질 않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요. 나중에 만에 하나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요. 이런 게 구속 사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송영길 대표가 이제 뭐 도망은 안 간다고 본인이 자진 출두하고 돌아서니까 이래 볼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그 핸드폰에 내용을 이렇게 삭제한다는 것은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아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연락처, 뭐 통화 내역, 뭐 다 지워진 상태였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 측 얘기는 보통 1, 2년에 한 번씩 휴대전화 바꾸지 않냐, 핸드폰 바꾸지 않냐, 뭐 그전 자료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글쎄 뭐 제가 뭐 검찰 관계자나 법조인들 해석을 달지 않더라도 여기도 다 계시기 때문에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나 도망 안 가겠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래서 나 빨리 조사해라,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어제 검찰 자진 출두까지 했는데 뭐 이른바 깡통 휴대전화를 제출한 건 그와는 좀 모순된 거 아니냐, 서정욱 변호사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귀국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출두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그 핸드폰이 초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이유는 범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사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가거나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 넘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적인 또 다른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초기화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핸드폰은 이미 전당대회가 2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은 이미 교체가 됐고,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들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은 맞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한동훈 장관이 비번을 안 알려준 것과
이 송영길 전 대표가 핸드폰을 초기화한 것 자체가 뭐 다르다 이렇게 서정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핸드폰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포렌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라임 사건 때 검사들도 접대를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 뭐 핸드폰을 분실했다, 부인과 싸워서 깨부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국민들은 검찰 수사 가면 핸드폰 다 내놓고 안 내놓으면 검찰이 굉장히 압박해서 내놓기 마련인데 정작 법무장관이나 검사나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하기는 어려운 어떤 행동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 말씀 중에 뭐 아쉽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근데 이게 한동훈 장관 그 당시 휴대전화와는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만약에 사실관계 좀 덧붙이면 달랐던 건 송 전 대표 거는 이 안에 뭐 여러 핵심 증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검찰은. 다만 한동훈 장관 거는 다른 정황 증거들로 한동훈 장관의 유무죄를 당연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서 이거 별건 수사하는 거 아니냐 때문에 한 장관이 기복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따라서는 뭐 이승훈 변호사의 뭐 주장도 당연히 존중하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정근 씨 핸드폰이 나오니까 예. 결국에는 거기에 녹취록이 많이 나와서 돈목 의혹이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수사로 진행된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징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는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문자 내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나 어떤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죄 사실과 관계없어도 굉장히 사생활 부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좀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셀프 출두에 대해서도 시선이 엇갈립니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송영길 다웠다. 예, 그분이 별명이 이제 황소거든요. 참 무직한 정치를 해온 분인데 지금 주변 인사들이 탈탈 틀리고 본인도 후원자들까지 지금 탈탈 틀리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으니까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그러한 입장의 발로였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이제 방송에서 녹취록이 생생하게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잖아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다들 이게 문제가 있다 또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거를 고려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휴대전화를 냈다. 송 전 대표가. 그리고 송 전 대표 관련된 외곽 조직, 외곽 후원 조직, 먹사연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삭제도 교체한 정황이 있다. 근데 이제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말하기를 한동훈 장관이 말했듯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서정호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뭐 증거인멸 우려, 검찰의 수사를 뭐 마치 그 방해하는 듯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이제 방어권이라고 송 전 대표 측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송 대표가 어떤 명예나 명분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증거의 싸움, 사법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본인이 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할 만한 어떤 증거 이런 게 남아있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한 거고 거기에 명분을 조금 더해서 한동훈 장관 예를 들어서 나에게도 방어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언론에 이렇게 검찰에 나오는 거를 막 보여주면서 출석 쇼하는 거 없이 했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대적으로 나는 뭐든지 떳떳하게 수사도 받고 증거도 다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가면서 정작 낸 증거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깡통 휴대폰 내고 PC도 다 밀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말 자체로 위선입니다. 조금만 제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송 대표는 앞으로도 더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검찰 수사에 잘 임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탈당은 하긴 했지만
민주당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더 아픔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송 전 대표 측은 한동훈 장관 비밀번호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얘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다. 근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하면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빼놓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과거 7년 전에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했고 뭐 실제로 본인 관련 수사 때도 비밀번호 안 밝혔고 당시 수사도 종결된 바가 있었고요. 뭐 이것까지 좀 소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압수를 당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은 방어권? 그건 맞죠, 방어권이.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와 그거는 정상적인 그 일종의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본다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한 거는요, 휴대전화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기화를 해서 제출했어요. 깡통폰을 제출했어요. 그거와는 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농락을 한 거죠. 그럼 차라리 제출하지 말고 있든가, 제출하기 말고 있다가 나중에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경우에 그럼 진짜 그때 방어권을 행사해서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든가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저렇게 물타기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 문제 하면 이재명 대표의 2016년 저 강의 내용, 휴대전화 빼앗기면 다 털린다라고 얘기한 저런 강의 내용을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자꾸 지금 우리 어떤 이런 논평 과정에서 소환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예. 일단 검찰은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혐의 주로 호명하실지 한번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가서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정근 씨나 강래구 씨하고는 평소 친분은 어느 정도? 검찰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자,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 어제는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그냥 돌려보냈고 오늘은 전직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러면 이제 검찰 수순이 이제 송 전 대표 쪽으로 점점 더 향하고 있고 거의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근데 저번 방송에서 4단계로 검찰 수사는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1단계가 이제 바로 실무자들, 강래구 씨라든지 또는 이제 박모 보좌관 또는 이제 그때 회계 책임자 또 박모 씨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인천의 정무부시장 이런 데 실무자들부터 1단계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윤관석 의원 또는 이제 이승만 의원처럼 현역 의원 중에서 녹취록이 거론된 이분들을 이게 2단계로 먼저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송영길 대표를 불러서게 조사하고 마지막 4단계는 송영길 대표한테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있는 현역 의원 20여 명 이분들 이게 단계로 다 조사할 겁니다. 지금 이제 실무자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윤관석 의원이나 이승만 의원 소환한 다음에 바로 이제 송영길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휴대전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